네, 이번 영상에서는 ES6 문법을 실제 코드를 작성하면서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존에 이제 ES6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 만들 거고요. 기존 프로젝트에서 우클릭 new 해서 자바스크립트 파일 ES6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순차적으로 그 개념별로 테스트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let과 const고요. 보통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 bar라는 키워드를 통해 변수를 선언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죠. 문자열 1 뭐 이런 식으로 선언했는데 변수는 let 그리고 상수는 const라는 키워드를 통해 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bar처럼 동일하게 str2라는 문자열 2라는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얘가 이제 변하지 않는 상수값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수 1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실제로 할당된 값을 화면에 찍어보려면 콘솔 로고를 똑같이 찍으면 되고 str1과 str2 컨스탄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찍어서 실행할 때는 컨트롤 쉬프트 R을 누르면 실행이 되게 되고요. 각각 bar와 let과 const로 선언된 값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상수부터 보면 상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선언되면 그 값을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값을 변경하려고 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상수 2로 이렇게 선언하려고 하면 이제 에러가 이제 ID 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 상수로 선언된 거인 값을 변경하려고 하니까 이거 워닝 사인이 나오고요. 이걸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더라도 네, 타입 에러처럼 assignment to constant variable 상수 변수 값을 재할당하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비슷한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기존 이제 바로 키워드로 선언을 할 경우에는 얘를 탐지할 수 없었는 이렇게 상수를 선언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기능이 추가가 된 거고요. 이러한 특징이 하나 있고 컨스트는 그럼 이제 비슷비슷한 이제 바와 렛은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냐라고 보면은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바와 비교해서 렛은 블럭 단위의 스코프를 제공하는 것과 호이스팅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블럭 단위의 스코프를 제공을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블럭 단위의 스코프라고 하면 이렇게 중괄호를 놓고 이 중괄호 안에서 예를 들어서 str11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이 중괄호 안에서만 선언된 변수는 이 중괄호 안에서만 유효하기를 보통 이제 기대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블럭 단위 스코프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든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콘솔 로그를 한번 찍어 볼게요. str11을 찍게 되면 찍고 다시 실행하게 되면 똑같이 결과가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블록 단위의 스코프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블록 단위 안에서 선언된 변수도 그냥 블록 단위 밖에서 선언한 변수와 동일하게 취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블록 단위 안에서 선언되어 있는 변수들은 블록 단위 안에서만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얘를 이를 찍으려고 하면 이제 에러가 나게 돼요. 다시 실행을 하면 네.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에러가 나죠. 그래서 얘를 다시 블럭 단위 안으로 옮기면 이렇게 str22 네, 여기 문자열 22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죠. 이런 식의 차이가 있는 게 블럭 단위 스코프를 렛은 제공을 하고 바는 제공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호이스팅을 바는 제공을 하고 렛은 제공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호이스팅은 지난 이론 설명 시간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에 자바스크립트가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성능상 그 라인 바이 라인으로 코드를 읽고 메모리에 할당할 때 성능상 이슈가 발생을 할까봐 호이스팅이라는 기능을 넣어서 자바스크립트가 로딩이 될 때 바와 펑션이라는 키워드로 선언되어 있는 변수들을 다 읽어서 미리 메모리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첫 라인부터 이제 코드를 실행시키는 그러한 기능이 이제 함수 호이스팅인데, 이러한 기능 때문에 오히려 코드에서 약간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방식과 다르게 동작하는 것들 때문에 혼선이 좀 빚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보통 우리는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 변수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함수 호이스팅이 제공이 된다고 하면은
변수를 뒤에서 선언하고 앞에서 선언을 해도 앞에서 사용을 해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 찍은 str1이 에러가 나지 않고 undefined라고 떨어져요. 이거는 변수는 할당이 되어 있는 거고 디폴트 값이 선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undefined라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메모리 할당은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디폴트 값이 없기 때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값이다 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렛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변수가 선언된 다음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호이스팅을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str2를 위에다 올려놓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str2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라고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위치를 원상복귀 시키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성능상 이슈 때문에 호이스팅이란 기능을 제공을 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성능상 이슈가 없어졌을 때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사용한다는 일반적인 통용과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코드상 혼선이 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렛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방식대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호이스팅을 제공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렛과 컨스트고요. 렛과 컨스트를 알아봤고, 이제 에러 펑션 같은 경우, 에러 펑션하고 이 모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먼저 간단한 새로운 메서드 표기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메서드 표기법. 여기서 이제 객체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1이라고 해서 오브젝트1이라는 객체를 만들 때 그 안에 메소드1이라는 이름을 갖는 메소드1이라는 이름을 갖는 함수를 선언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 함수가 호출되면 로그를 하나 찍을게 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펑션 콜론 펑션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바에서 메소드 선언하듯이 메소드 명하고 가로치고 바로 선언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메소드 표기법은 ES6에서 제공해주는 이렇게 해놓고 obj1의 메소드 두 개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해 놓고 실행을 하면 네, 로그가 찍힌 걸 볼 수가 있죠. 훨씬 간결해졌죠. 이제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적지 않아도 됐었으니까. 요거를 이제 언제 많이 쓰냐 하면 우리가 new 뷰에서 뷰 인스턴스를 만들고 각각의 옵션을 적을 때 데이터 옵션을 이런 식으로 적었었어요. 데이터 옵션에 펑션을 하고 리턴문을 이런 식으로 적었었는데 요거가 이제 이 펑션문이 다 없어지고 얘도 이제 하나의 메서드니까 데이터에 이런 식으로 펑션 키워드를 없는 상태로 간결하게 작성이 가능한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게 새로운 메서드 표기법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스프레드 오퍼레이터 전개 연산자고요. 오퍼레이터고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객체나 배열의 복사본을 만드는 연산자로 보시면 됩니다. 코드를 일단 한번 볼게요. 객체를 하나 만들 거고요. obj_a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객체는 a 값, b 값을 갖고요. 그리고 array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array는 array니까 중괄호가 아니라 대괄호를 적고 1과 2라 a와 b라는 엘리멘트를 갖는 두 개의 객체와 배열을 만들어 봤고요. 이 각각의 객체와 배열을 복사본을 만들어서 let obj a copy에다가 넣고 let array a copy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객체 obj1의 객체의 복사본을 만들 때는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쓸 수 있고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는 객체면 중괄호, 배열이면 대괄호를 적고 앞에 점 3개만 적고 복사할 변수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array a라고 해서 그러면 array a와 obj a와 다른 레퍼런스를 가진 복사본이 obj a copy와 array a copy에 할당이 되게 됩니다. 콘솔 로그를 한번 찍어보면 obj a copy에 a라는 엘리멘트의 값을 한번 찍어볼 거고요. array a copy에 0번째 엘리멘트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 상태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라는 엘리멘트의
A라는 어트리뷰트에 추가된 A라는 변수값에 할당되어 있는 1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 배열의 첫 번째 엘리멘트에 있는 A라는 값이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복사를 하면서 새로운 엘리멘트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객체 오브젝트 A 카피는 A, B뿐만 아니라 C라는 값을 갖겠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선언해 줄 수 있고요. 그 값을 더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선언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사본을 만들면서 추가적인 엘리멘트를 더 추가해서 복사본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각을 한번 로고를 한번 찍어 보면 C라는 어트리뷰트와 세 번째의 엘리멘트를 보는 것들을 로고를 찍어보면 3과 C가 제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스프레드 오퍼레이터고요. 그 외에 이제 이 다음 영상에서 이제 에러 펑션과 모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거고, 그 외에 ES6에서 추가된 다른 문법들이 있거든요. 뭐 디폴트 파라미터, 가변 파라미터, 구조분해 할당, 그 다음에 새로운 리터럴 표기법, 클래스, 자바스크립트 클래스 개념을 만들어서 선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템플릿 리터럴, 이렇게 6가지의 그 외에 중요하게 볼만한 ES6 문법과 스펙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 Vue.js 우리가 지금 단일 파일 컴포넌트로 할 때는 크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 거라서 언급하고 넘어가지는 않지만, ES6 문법이니까요. 한번 시간이 되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